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 김동재입니다. 자, 우리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 이론 첫 시간이죠. 그죠? 자, 우리 제1편 소방관계 법령부터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안전원 교재에 보면은요, 소방안전관리제도가 가장 먼저 나와 있는데, 이 소방안전관리제도는 우리 화재 예방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어서요. 저희는 1편 소방관계 법령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방관계 법령 안에 어떤 법들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원래는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세 가지 법 있죠. 요 세 가지 법만 들어 있었어요. 기존에 개정되기 전에는. 그래서 기본법, 그다음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우리가 화재 예방법, 그다음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교재가 개정되고 5일에서 10일로 교육과정이 늘어나면서 네 가지 법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업법이라고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 다음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초고층 재난안전법, 재난관리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까지 네 가지가 추가됐어요. 자,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 여기서만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이 위쪽에서 많이 출제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산발적으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시험을 8월 달에 시험을 한번 봤는데요. 거기서는 총 한 10문제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쪽에서 9문제, 이 밑에서 한 문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초고층 쪽에서 한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비중을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 이 위쪽 1번, 2번, 3번 법에 더 비중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4번, 5번, 6번, 7번 법들, 신규로 들어온 법들 나갈 때는 진짜 나올 만한 내용 컴팩트하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관련된 거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요 2번 법, 화재 예방법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소방안전관리자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있죠? 그게 다 요 2번 법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번 법이 중요하고요. 3번 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소방시설 자체 점검이라고 해서 뭐 종합점검, 작동점검 이런 거 받으시죠? 그런 내용들이 3번에 들어있고요. 1번 소방기본법은 사실은 우리 소방관들이 봐야 되는 그런 법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조금 2번, 3번 내용보다는 좀 작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방기본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문제는요, 특히 기본법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화재 진압하고 재난, 재해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하는 사람 누구야? 소방관들이죠. 그죠? 그걸 통해서 뭘 한대요? 목적이 뭐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뭐다?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법들도 목적을 다 볼 텐데요. 그 목적 중에서 여기서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죠. 공공의 안녕입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화재 예방법이나 소방시설법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걔네들은 공공의 안전이라고 들어가요. 여기만 뭐다? 안녕이다. 소방기본법만 안녕이다. 그죠? 질서유지도 여기만 들어있습니다. 질서유지도. 보통은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질서유지와 안녕, 공공의 안녕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만 따로 물어보는 문제들은 요즘 잘 나오지 않고요.
자, 다음 중 소방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해서 1번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문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나왔습니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문제 내기도 아주 쉽고요. 실제로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용어의 정의 중요합니다. 이 용어의 정의를 잘 아셔야지만 그 뒤에 나오는 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소방 대상물입니다. 한번 볼까요?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그냥 어떤 것들을 쭉 나열했네요. 이게 소방 대상물이래. 자, 이 뜻은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119 소방대가 불났을 때 나가서 불 끌 수 있는 애들을 전부 얘기하는 거야. 이게 소방 대상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딱 하나 있네요. 바로 뭐예요?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아, 선박 중에서는 항구에 메어둔 정박되어 있는 그 선박만 해당합니다. 바닷가를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선박은 우리 소방대가 나가서 불을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없습니다. 누가 껴요? 우리 배에서 불난 거 보면 해경 보트가 나가서 거기서 물대포 쏴서 막 끄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라고 요거 우리 오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소방 대상물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요거를 한번 같이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요. 자, 소방 대상물 중에서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수용 인원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소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그런 소방 대상물을 뭐라고 한대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라고 한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 대상물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얘는 뭐야? 그 소방 대상물들 중에서 그 안에 소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다음 거 볼게요. 이 특정 소방 대상물들 중에서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지금 3급, 2급, 1급, 특급 이런 소방 안전관리자를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선임되어야 하는 대상물을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니? 아니에요. X입니다. 그쵸? 특급 1급, 2급, 3급 이 조건 안에 들어가는 대상물만, 이 조건들 안에 들어가는 대상물만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고요. 그 외의 것들은 누가 관리해요? 거기 있는 건물주, 관계인이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물들이 있죠. 그쵸? 자, 그 다음 거.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담 대상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라고 돼 있어? 업무 전담이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들 중에서 업무를 전담해야 돼. 누가?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전담해. 딴 거랑 겸직하면 안 돼. 나는 소방안전관리만 해야 해. 라는 대상물은 어디에 속해? 특급 1급, 2급, 3급 중에서 특급 1급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담 대상물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자, 가장 큰 네모의 부분을 우리가 소방 대상물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들어있습니다. 그쵸?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그런 대상물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했어요. 특정 소방 대상물 안에 우리가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그런 대상물을 우리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이 빈 부분을 우리는 누가 관리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관계인이 관리하여야 되는 그런 특정 소방대상물이죠.
그렇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담 대상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뭐야? 특급과 1급만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소방안전 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없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여기서는 특급 1급에서는 소방안전 업무만 맡아야 한다. 이게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담 대상물. 자,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어서 다음 용어의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지역이라는 게 나오네요. 관계지역. 뭘까요? 소방 대상물이 있는 그 장소 또는 그 이웃 지역이에요. 내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이 필요한 지역.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관계지역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화재의 확산 때문에 그러겠죠. 옆으로 막 불이 번지는 것 때문에 관계지역이다. 그 다음에 관계인은 우리가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단독 문제가 아니라 아까처럼 지문에 하나가 들어가서 나옵니다.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3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요 3명을 한꺼번에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관계인이라고 한다. 소유자는 건물주고요. 점유자는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답으로 뭐 있어요? 건물의 저당권자, 관계자, 그죠? 점거자,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려요. 요 용어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소관점 이렇게 외웠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그쵸? 이게 관계인이다. 자, 그 다음에요. 소방본부장이 나옵니다. 본부장.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을 잘은 모르겠지만 서울로 쳐볼게요. 서울로 치면은 마포 소방서장, 관악 소방서장, 그쵸? 송파 소방서장, 강남 소방서장 이런 소방서장들 위에 누가 있어? 서울장이 있겠죠. 그 서울장이 누구야? 소방본부장이야. 경기도로 치면은 안양, 군포, 화성 이런 데들의 가장 위에 짱이 누구야? 경기도 소방본부장이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시도에서 짱인 사람. 됐어요? 이게 소방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방대 볼게요. 소방대. 자, 우리가 119 소방대가 출동했네? 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 소방대 과연 어떤 용어의 정의를 갖고 있느냐?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강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라고 했네요. 그럼 누가 구성 인원이냐? 여기 나왔네요. 소방공무원. 그렇죠? 소방공무원들 출동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2가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뭐예요? 의무소방원이 있고요.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자, 의무소방원 뭘까요? 의무소방원. 얘들은 군 생활을 소방서에서 하는 애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의무예요. 우리 병역은 의무잖아요. 그쵸? 우리 의경, 전경 이런 애들처럼 지금 다 없어졌지만, 자, 그게 의무소방원이고요. 의용소방대원은 뭐냐면요. 우리 자원봉사자들. 맞나요? 내가 자원봉사로 소방 할 때 행사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서 도와줄 거예요. 그게 의용소방대원입니다. 각 소방서마다 있고요. 남성대, 여성대, 지역대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져 있죠. 의용소방대 여기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사실 저도 의용소방대를 5년 정도 했었는데요. 만약에 산불 같은 거 나면은 문자 옵니다. 긴급 출동 문자. 어디로 집합, 몇 시까지 집합해서 가서 물 뿌리고 이런 것들 활동을 하죠. 네. 이게 의용소방대원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로 나오냐? 오답으로 나오는 애들. 오답. 어떤 애들이 오답으로 나올까요? 오답이 이제 뭐 많이 나오는 게 자위소방대원 또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자체소방대원 이런 것들이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위소방대원과 자체소방대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법에 있는 애들이에요. 뭘까요? 자위소방대원은요, 여러분들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셨을 때 우리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만드는 초기 소화 또는 사람들 대피하기 위한 그런 조직체를 자위소방대라고 합니다. 보통 아까 얘기했던 관계인, 그쵸? 건물주가 누가 돼요? 자위소방대장이 되고요. 그죠? 부대장을 누굴 줘요? 소방안전관리자를 주죠. 그리고 그 밑에 각 층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각자의 임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너는 사람들을 피난 유도하고, 너는 빨리 가 불을 끄고, 너는 중요한 물품을 빼고, 뭐 이런 등등등 그런 업무를 주는 게 자위소방대원. 우리 건물 내에서 지정한다. 누가?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위소방대를 조직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요. 자체소방대원은 뭐냐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안에서 뭐 지정 수량 3,000배 이상의 사료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자체 소방대를 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자체 소방대는 그죠? 어떤 위험물 제조소 같은데 안에 있는 공장, 그 큰 공장 안에 있는 조그만 소방대예요.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소방대야. 그럼 뭐야 얘는? 막 소방차, 화학 소방차도 있고요. 화학 소방차 한 대당 뭐 5명씩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자체 소방대다. 이런 것들이 오답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소방대장 보시겠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했는데 그 소방대에서 가장 짱인 사람을 우리가 소방대장이라고 하죠. 그 소방대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기 나오는 소방본부장, 그 다음에 소방서장 등 그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우리가 소방대장이라고 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이 현장입니다. 현장. 반드시 현장이어야 됩니다. 현장. 자, 현장에서 사람들이 저 위에 있어. 저 건물 안에 있어. 근데 옆 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그 불이 옆으로 번질 것 같아. 그럼 그쪽 건물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소방대장이 뭐 내릴 수 있어요? 피난 명령 내릴 수 있어요. 다 뭐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현장. 소방활동구역을 정해. 불이 났으니까 여긴 들어오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쭉 쳐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죠. 뭐야? 현장에서 하는 것들. 다 누가 한다? 소방대장이 한다. 그 현장에서 짱인 사람이에요. 소방본부장이 됐든 소방서장이 됐든 그 밑에 소방서의 예방과장이 됐든 현장에 딱 도착했을 때 이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 가장 짱인 사람, 그죠?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소방대장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소방신호입니다. 소방신호. 요 내용은요, 원래 기존에는 내용이 없었던 건데 요번에 개정되면서 법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법인데요, 소방안전원 교재에 신규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방신호를라고 할 때요, 이렇게 4가지 신호로 구분됩니다.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그래서 이런 신호에 따라서 우리가 타종을 울리거나 땅땅땅땅 타종을 울리거나 사이렌으로 우리가 신호를 내게 돼 있죠. 긴급하게 이제 빨리 그걸 듣고 알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호의 종류는 4가지. 그래서 경발해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경계신호, 발화신호, 발, 해제신호, 해, 훈련신호, 훈. 어떨 때 울리느냐? 경계신호는요,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가 날 것 같아. 그런 위험 경보 시에 경계 신호를 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발화 신호를 울립니다. 얘는 뭐야?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화 신호를 울립니다. 그 다음에요, 해제 신호. 더 이상 소방 활동이 필요 없어. 그럴 때는 해제. 자, 이런 신호 다 끝났어. 해제 신호 울리게 되죠. 자, 훈련 신호입니다.
훈련은 뭐야?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훈련할 때 울리는 신호죠. 됐습니까? 제가 일단은 자, 소방 신호에서 하나, 둘, 셋, 넷 경발 해운 종류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고 싶다는 분들은 요 타종과 사이렌을 외우셔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점 맞고 싶으신 분들, 90점 이상 맞고 싶은 분들은 요거 외우시면 돼요. 신호 방법. 아닌 분들은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은 드릴게요. 자, 타종 신호입니다. 타종 신호. 자, 경계 신호는 이렇게 되죠. 땅 1타 플러스 연 2타. 딴땅. 땅, 땅땅, 땅, 땅땅. 그걸 계속 반복하면은 경계 신호입니다. 불났어! 발화 신호. 그죠? 난타를 치는 거죠. 계속 칩니다. 땅땅땅땅땅땅땅땅 난타를 치고요. 해제 신호는 상당한 간격을 두고 한 타를 반복합니다. 땅, 땅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은 해제 신호. 훈련 신호는 땅땅땅 치고 땅땅땅 이렇게 그죠? 연 3타를 반복하는 게 이게 타종 신호입니다. 사이렌 한번 볼까요? 사이렌은요. 보세요. 경계 신호는 5초 간격으로 30초씩 3회입니다. 30초가 윙 울리고 또 5초 쉬었다가 윙 울리고 또 5초 쉬었다가 윙 울리고 끝. 3회. 이게 뭐야? 경계 신호. 자, 그럼 진짜 불났어. 똑같이 간격은 똑같대. 5초 간격인데 이번에 30초가 아니라 5초. 삑, 삑, 삑 이렇게. 그죠? 이게 사이렌 신호. 아니 사이렌이 아니라 발화 신호. 자, 해제 신호는 1분간 한 번만 쭉 울립니다. 삐 하면서 울리겠죠. 그죠? 네, 훈련 신호는 10초 간격을 두고 1분간 3회입니다. 그렇죠? 1분간 3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100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화재 등의 통지입니다. 화재 등의 통지. 화재가 발생했어요 라고 빨리 소방서에 신고하는 그런 내용이죠. 보겠습니다. 화재 현장 또는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어떻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대요. 바로 신고하란 얘기죠. 119 눌러서 신고해 라고 했습니다. 밑에 벌칙 볼게요.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 뭐야? 장난전화죠. 장난전화. 우리가 예전에는 장난전화, 소방서에 장난전화 막 많이들 건다고 했잖아요. 만우절날 걸고 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는 장난전화 걸면은 과태료 나옵니다. 얼마 이하의 과태료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됐어요. 절대 장난전화 하시면 안 됩니다. 됐죠? 됐죠? 자, 실제 화재면은 지체 없이 신고한 게 맞아. 하지만 그걸 장난전화로 했어.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자, 그 다음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의 지역 또는 장소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 자, 보세요. 이렇게 약간 화재가 났을 때 위험할 만한 지역이야. 그렇죠?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야. 이런 데에서 그렇죠? 이런 데들은 어떻게? 여기는 화재 날 위험이 크다. 그다음 화재가 한번 나면은 피해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라고 소방서에서 지정한 지역들이에요. 그런 지역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폈어. 막 겨울에 그 상인들 몸 녹인다고 시장에서 불 폈어. 또는 연막 소독했어.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거기 불났네? 라고 뭐 신고해가지고 소방차가 출동할 수도 있겠죠. 그쵸? 네. 그렇게 낭비되는 인력을 줄이고자 니네들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고 하면은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신고해. 그래야 우리가 출동 안 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어떤 지역이냐? 시장 지역,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그 다음에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여기는 밀집이 아니라 있는 지역. 됐나요? 됐죠? 자, 이런 데에서는요, 미리 연막 소독하기 전에 신고해 라는 겁니다. 자, 요거 외울 수 있게 해드릴게요. 외울 수 있게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딱 서 있었어요. 시장에 딱 서 있었어. 장을 보러 갔겠죠. 그죠? 그러다가 저기 하늘을 바라봤어. 하늘을 뭐라 그래 우리가? 창공이라고 합니다. 저 창공을 바라봤는데 어디선가 불이 나고 있는 거야. 불이 나고 있어요. 봤더니만 목조 건물에서 불이 나고 있었대. 상상하십시오. 상상해요.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상상하십시오. 목조 건물에 불이 나고 있었던 거야. 불났다. 왜 불났지? 그랬더니 뭐야? 위험물인 석유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났대. 그래서 목조 건물에 불이 나고 있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시장에서 창공을 바라봤어. 목조 건물에 불이 나고 있었는데 왜 불이 났냐 봤더니만 위험물인 석유에 불이 붙었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미리 신고를 하지 않아서 연막 소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소방차가 출동을 해버렸어. 그럴 경우에 얼마의 과태료가 처하느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문제 나옵니다.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제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요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20만 원 과태료 문제 나오고요. 요거 물어보는 문제도 나옵니다. 됐죠? 자, 관계인의 소방 활동 보겠습니다. 관계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관점이라고 했어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맞나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그렇죠? 이게 관계인이라고 했는데 자, 이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있는 그 건물에 화재가 났어. 그럼 누군가 신고를 했겠지. 그럼 소방대가 올 때까지 여기 있는 이 관계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니, 어떤 활동을 해야 하니가 나옵니다. 그렇죠? 소방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불이 나서 신고를 했을 때 소방차가 도착하는 시간은 전국 평균 시간이 15분입니다. 15분. 그럼 그 1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관계인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일을 해야죠.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피 유도하고요. 가서 벨 눌러서 다 나오세요 하거나 경보 울리거나 뭐 이렇게 비상방송 방송해가지고 불났어요 빨리 다 나오세요 이거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구출하는 조치. 두 번째, 불을 끄거나 초기 소화를 하거나 또는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 상식선에서 충분히 생각이 되시죠, 그죠? 이런 일들을 해야 돼. 만약에 관계인이 소방대가 오면 알아서 끄겠지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었어. 이런 관계인의 활동들을 하지 않았어. 그럴 경우에는 벌금이 주어집니다. 얼마?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우리 앞에까지 나왔던 거 장난 전화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고요. 그 다음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거를 신고했을 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잖아요. 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속도 위반을 했어. 자동차로. 자동차 속도 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속도 위반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과속 딱지가 날라오죠. 그쵸? 그거는 과태료입니까? 벌금입니까? 과태료예요. 돈만 내면 끝나는 거야. 그게 과태료입니다. 근데 벌금은 뭐야?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나 빨간 줄 갔어. 기록에 남는 거야. 이게 벌금이에요. 그쵸? 두 개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계인이 소방활동을 안 한 경우에. 자, 그 다음에요.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 이를 소방본부, 관할 소방서,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아까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근데 아까는 주체가 누구였어? 관계인은 아니었어. 처음 발견한 사람이었어. 근데 여기는 관계인이죠. 관계인도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신고하지 않으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